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대선을 붙어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가장 적은 뭐 한덕수도 그게 총리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이번 주는 예상치 않게 한덕수라는 인물이 갑자기 떠서요. 오늘 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지지층만 상대로 했을 때 김문수 씨가 한 37%, 한덕수가 17%, 하여튼 2위고 그 밑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밑은 뭐 오세훈이든 뭐 홍준표든 뭐든 뭐 이준석이든 뭐 다 의미 없는 거. 이미 뭐 대세로 저는 굳어졌다고 보고 또 그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선정 방식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3번, 4번, 5번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절대란 말은 없지만 절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3번, 4번, 5번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반해야만 국민의힘이란 집단에서 공천을 받고 영남이나 강남에서 이 양남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배치를 달기 위해서는 또 권력자한테 국민 정서,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게 행동, 은행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요 집단 안에서는 앞으로 대권 후보는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당대표도 뭔가 집권자가 나오면 그 집권자한테 눈치 본 영남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낙점을 해주면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자기의 힘으로 이 당원들과 국민들까지 동시에 투표에 들어가는 당대표도 영남 출신 다선 의원들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보수 진영이라는 곳은 진보라는 곳은 그래도 뿌리를 중시하고 과거에 이 사람이 우리 편이다 아니다. 성골이나 진골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보수는 그런 거 없다. 보수가 점잖하고 양반이라 그러지만 잡놈이 다 됐다. 그래서 보수는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이기는 놈이 내 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든 과거에 뭐 좌파 쪽에 붙었든 어쨌든 지금 전향해서 우리 쪽에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을 세워서 다시 권력을 나눠서 이 기득권을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심한 말로 하면 앞으로 정체성 이런 거 없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누구 카드를 넣어도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못 이기는데 제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 가결 인용되는 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더 몸서리를 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온 게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략가라면 한독수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독수 이러더라고. 근데 한독수가 어제부터 뜨기 시작하면서 집사람이 어제 집에 갔더니만 저녁을 먹으면서 야 그래도 당신이 정치밥 좀 먹긴 먹었네. 한독수 얘기를 하는데 한독수가 뜨더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한독수를 넣지 않고는 현재는 비슷하게나마 붙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봐요. 어제 제가 아침에 뉴스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10명 정도가 붙어있다 했는데 지금 40명 방금 얘기한 60명이라고 벌써 이제 출석이 바쁜 거죠.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덕수를 출마를 요청을 하고 쉽게 하면은 출마하면 우리가 지지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한덕수가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뭐 주로 이제 조선일보 이 논객들이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네. 조선일보 기획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뛴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오전까지 그쪽 얘기들 들어보니까 국힘당 먼저 돌아가고 경선이 돌아가고 후보가 나오면은 그렇죠. 한덕수가 이제 국민 후보로 나오고 거기에 이준석이 그리고 저 이낙연 그래가지고 2차 경선한다는 거지 그 그림이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 국힘당 의원들이 나오라 그러는데 이런 좀 딜레마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상 이제 대권 주자로 행보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나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라 그래요. 아니, 대통령 대행하면서 대권 행보한다는 웃기는 얘기잖아. 지금. 사실 방금 법률방송 갔다 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들 막 임명하잖아요. 강행하는 거. 그거 과거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임명 강행을 안 했는데 탄핵된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고 제가 그랬죠. 과거에 대통령이 탄핵될 때 10% 언저리 지지율 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 같은 사람이 저렇게 쫓아가서 마치 조직의 보스 모시듯이 가서 뭐
이 사람 볼 때 충성심, 로얄티를 보라고 얘기하고 그걸 나와서 뭔가 이 귀한 이 성경 말씀 한 줄 받은 것처럼 나가 언론에 풀고 하잖아요. 컷오프라도 통과해 보려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력한 보수 극렬 지지층이 결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본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당내 경선 통과하려면 윤석열이 낙점해주는 사람이 유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 사람들의 어쨌든 표를 얻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덕수는 이제 본선을 지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렬 지지층 정광훈 뭐 전환길 강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휩쓸려 따라가는 순간 한덕수도 결국 김문수 홍준표처럼 그 급으로 낮춰져 가지고 본선에서 지니 이 사람은 아마 전략가들이 전술을 짤 때 외부에 무소속으로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니들이 항복하고 들어와라. 아니면 단일화 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됐을 때 김문수든 홍준표든 누군가 됐을 때 단일화를 안 하면 결국 중도층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국회의원들도 집단 탈당하고 여기는 분당이 되면서 영남당도 안 되지 이제는. 그리고 여기 사람 붙으면서 이건 완전히 망개질 거고 여기가 경선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가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조선일보의 엄성섭이라고 뭐 제 친구인데 특별 방송하면서 예. 다음 주에 한덕수 특집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한덕수와 이재명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분석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한덕수 이재명 1대1 대결 붙여놓고 김문수 붙여놓고 홍준표 붙이겠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미리 어쨌든 김문수가 만약에 국힘당 당선되면은 어렵지 않겠구나. 한덕수,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 했을 때 한덕수가 제일 높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쪽에서는. 한덕수 제일 높게. 그렇게 되면은 뭐 딴 거 조직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조직 필요 없이 그냥 한덕수 되는 건데 그렇게 가려고 이미 구상들을 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안 들어오고 외부에서 그냥 무소속으로 해서 완주한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원체 인기가 없었고 뭐 들어오는 게 과연 유리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기 국민의힘 쪽에 돌아가셨죠. 광재훈이나 뭐 이런 이쪽 사람들이 친윤 핵심들이 가서 초창기에 윤석열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국민의힘 들어왔지만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탄핵당은 당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국민의힘은 또 당이 없어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들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의원들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6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되면 거의 여기는 한 10명 남고 그러니까 감을 못 잡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김문수나 홍준표 쪽에 붙은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보지만 결국 통으로 저쪽에 붙어가지고 경선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지금 이것도 조선일보 농객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건데 한덕수 공약이 1년 안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헌하고 나 개헌에 그러면 더 세지지. 난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요구했던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한덕수도 똑같이 근데 어차피 내각제로 개헌해버리면요 한덕수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실권 다 없어지는 그냥 안자만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연세가 좀 많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굳이 내가 해야 되겠냐. 이분이 공직 생활이 정말 길어요. 총리도 2번 했고 여야를 이렇게 보수 진보를 아우른 분인데 근데 현재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진짜 많아요. 중도층들의 75% 정도가 국민의힘한테 마음을 안 주고 민주당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이 극렬 지지층들 자기들끼리 모여가 막 떠들고 막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당을 뭐 총선에서 몇 석 확보하는 거 100석 밑으로 무너지는 거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선이라는 전 국민들이 투표가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쪽이 이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차라리 여기를 버리더라도 중도 쪽으로 가는 게 결국 여기서는 버리더라도 극렬 몇 명 빼놓고 마음이 꽁한 사람 빼놓고는 보수 진영을 찍을 거고 중도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중도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꼴 보기 싫지만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해서
한 표를 그냥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덕수라는 카드가 나타난 데다가 한덕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개헌하겠습니다. 결선 투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재명도 자기 기득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러고 개헌 안 하려고 그러잖아. 원래 민주당이 늘 하려고 했었는데 기득권을 잡는 쪽은 대선에서 이기는 쪽은 늘 개헌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때 민주연구원에서 개헌 방지하는 문건 만들었다가 연구위원들 전부 다 역풍 맞아가지고 징계하고 막 한직에 돌리고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개헌한다 그래가 돌파를 해놓고 안 했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정말 개헌해서 결선 투표제도 하고 중대선거구제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구도 타파할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이 이거 안 하고 싶겠지만 지금 바로 나라 꼬라지 마라. 이게 이재명한테 나라가 넘어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저 범죄자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서 임기를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요거만 완수하고 물러나면 당신은 임기에 관계없이 역사에 훌륭한 사람으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덕수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보는 있어서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17년도에 문재인이 43%하고 홍준표, 유승민, 누구였죠? 그때 안철수. 그 사람들이 53%가 55% 얻었는데 단일화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는 아예 내각제 개헌을 대놓고 공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2차 아까 얘기했던 이낙연, 이준석, 한덕수 그리고 국힘당 후보들이 공동 정권된다는 얘기거든 내각 쓴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아마 합의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석이도 그부터 한자리해요? 그렇죠, 한잔하는 거죠. 예. 장관 한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보면은 이제 전수상으로 볼 때는 이재명은 지금 대놓고 5년 동안 나 혼자 해먹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나눠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저는 나라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재명을 이기는 데는 하객진 전술이 가능해요. 제가 봐도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대선을 붙어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가장 적은 한덕수도 그게 총리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 유능한 CEO로 데리고 와서 써먹었던 거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내란으로 걸려고 많이 할 건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도리어 저쪽에서 탄핵으로 걸었잖아 한번. 그런데 그걸 빠져나온 게 면죄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50일밖에 없다. 검증을 하려고 하고 해도 원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삶을 화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재명 건을 물고 늘어지고 재판을 물고 늘어지면 이게 그냥 섞여버리면서 결국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국민의힘하고 손을 덜 잡고 여기에 핵심들을 돌리고 구태 세력을 몰고 고고하게 중간지대에서 버티면서 대선을 완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한테 표가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긴 한데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총리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냥 CEO로 앉혀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의외로 국힘당 사람들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정체성은 좀 약할 수 있다. 그걸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현실 정치인으로 따져보면 국민의힘의 대주주들,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그 거물들, 능구렁이들도 한덕수 총리하고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 떨어지더라도 후보가 돼서 마치고 나면 한동훈 세상이 이제 5년 이렇게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영남 기득권들, 강남 기득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숙청의 대상이 될 건데 한덕수는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임기도 오래 안 할 거고 지금 77세인가요, 그니?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자기가 바이든처럼 내가 막 휘청휘청하면서도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한다 그런다니까 이제. 네, 개헌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당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되면 말씀마다나 허수아비란 표현은 그렇지만 명목상의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젊은 인재를 찾아가지고 이제 권력을 나누면서 아마 당에 있는 기존 사람들한테 맡기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에 있는 이 거물들,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하고도 사실은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 난 거기다가
민주당의 반명 비명하고도 이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거기도 아까 말한 이낙연부터 김부겸, 김경수 지금 이재명 집권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되면 이 사람들도 아, 그렇지. 얼마든지 개헌에 참여해서 한 자리 하고 될 수 있고 오늘 난 박지원 씨 이 발언 보니까 한덕수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서 한덕수 안 까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안 깔 사람이에요? 내란 공무원도 까야 되는데 안 까고 쭉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보니까 난 박지원 씨조차도 그럴 수 있지. 이재명보다는 한덕수가 나을 수. 만약에 박지원 씨가 선거운동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그렇잖아요. 그럼 한덕수 때 개헌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스타일상 이재명 집권하면은 난 박지원이고 뭐 김민석이고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네 사람들. 저도 보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국민의힘의 이 영남 오른쪽 완전 골수로 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답답해요. 제가 태극기 부대나 뭐 이렇게 아스팔트 보수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정말 깝깝한데 저보고 막 좌파라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하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진짜 좌파들은 저보고 저 어쩔 수 없이 영남 극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 아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젊은 당원들, 그 정치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하고 술 먹을 때 하는 얘기하고 방송에 나가서 자기 편들 두둔하고 할 때는 또 입장이 다르던데.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 같은 정치인 없이 정말 바른 말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한번 정치해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도리어 우리 당 내에 이제 우리 당도 아니지. 저기 국민의힘의 오른쪽, 그다음 심지어 개혁신당 안에 있는 그 기회주의자들, 그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도리어 인품이 낮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온 게 깨끗한 사람들하고는 같은 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개혁신당 만들고 제3지대 만들 때 우리 오른쪽 왼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원칙과 상식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양심, 그다음에 공정, 정의 이런 거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전부 다 이준석 같은 기득권들, 젊은 꼰대들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기득권들이 자기 욕심 찾다가 이게 결국 빠그라진 거거든. 근데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이번 한덕수를 통해서 한번 그런 대통합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양쪽 정당을 다 오른쪽 왼쪽으로 밀어버리고 새롭게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도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이렇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우리 조대현 최고위원까지는 안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 양쪽에 이 노땅들이 지금 꽉 차 있거든. 안 넣어주겠지. 완전히 저기 뭐 80대부터 지금 다 차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지금 좀 추대 분위기라는 거는 양쪽의 전 기득권들이 다 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 기회 안 돌아. 기회 안 돌아옵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뭐 준석이가 거기 붙으면 이준석이 아. 물어 뜯으면서 활로를 찾아야지. 우리는 이준석아 박사 아니야.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약점과 뭐 거짓말 이런 사례들 비리 의혹 이런 거 원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승부를 봐야죠. 이준석을 쫓아내고 그 자리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안 들어올 거고